백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장촌이었던 그 옐로하우스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때 찬반 논란이 거셌던 그 성매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그 지원 조례가 함께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 전에 옐로하우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좀 우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옐로우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이동으로 이전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해방 이후니까 인천항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숭이동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옐로우하우스는 영어로 된 명사인데 노란색 집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업주들이 건물을 지을 때 미군 부대에서 노란색 페인트를 얻어서 벽에 칠하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옐로우하우스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성매매 업소가 9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번창했고 1990년대 말까지 업소 30여 곳이 성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2006년 숭이동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 계획이 수립되자 점점 쇠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비 사업은 옐로우하우스 일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전 사업자로부터 매몰 비용 56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15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이제 성매매 업소는 2016년엔 19개였고 2017년 12개 업소에 30에서 40명의 종사자가 남아 있었는데 숭이 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9년 1월부터 옐로우하우스가 철거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 지난 60년간 운영이 됐던 성매매 집장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이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옐로우하우스의 마지막 남은 건물이 철거된 건 지난해 6월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이 일대는 지상 47층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로 건설됩니다. 가구 수는 700여 가구이고요. 지역사회는 오랜 세월 집장촌으로 혐오감을 주었던 이곳 주변 숭이역 일대가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연장의 호재와 인천발 KTX 환승역인 송도역과 이어지는 숭이역 주변은 구도심의 새로운 역세권 주거타운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착공을 눈앞에 두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과 그 성매매 종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과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일부 성매매 종사자들은 퇴거 통보에 반발하며 건물을 점유하기도 했는데 조합이 낸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주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처음 그 언급했던 그 성매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조례, 이 조례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네. 이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추홀구는 최근 열린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성매매 종사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구의회는 옐로우하우스가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서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니까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조례는 지난 2018년 성매매 종사 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해서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를 고려해서 제정됐습니다. 조례에는 성매매 종사자가 탈성매매 확약서 그리고 자활 계획서를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지원비 700만 원, 직업훈련비 월 30만 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불법 행위자에게 세금을 지원한다는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지만 미추홀구는 이 조례를 토대로 옐로우하우스 종사자 15명에게 모두 2억 4,5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미 성매매 직결지가 모두 철거돼서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폐지를 의결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 조례 폐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조례가 또 만들어지기까지의 논란이 또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논란이 네. 정말 컸는데 미추홀구는 지난 2018년 9월 그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를 공포했는데 당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하고 공포되기까지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 청원이 줄지어 올라오는 등 여론이 들끓은 바 있습니다. 네. 여성 혐오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성매매 종사자와 정부를 향한 혐오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조례를 반기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성매매 종사자들인데요. 당시 30년 동안 옐로우 하우스에서 일했다는 한 종사자는 그 하소연을 했는데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욕만 먹었다면서 1년에 10명씩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대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당장 12월 말에 가방 하나 들고 거리로 내쫓기게 생겼다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옐로우하우스 종사자로 구성된 숭이동 이주대책위원회도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주장한 게 뭐였냐면 신변 노출과 탈성매매 확약 그리고 심사를 거쳐 자활을 지원하는 미추홀구의 계획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처사다. 의논 한 번 없이 결정한 명분 좋은 지원책을 거절한다.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당시 이주대책위는 성매매 업주와 토지주들은 우리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했는데 이제 와서 개발 이익을 노리고 종사자들을 내쫓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예. 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논 한 번 없이 결정한 명분 좋은 지원책이라는 표현이 또 좀 한 번 더 깊이 또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